네, 이건머니 233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오늘 손승욱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처음 좀 다루려는 주제는 제가 들고 온 주제인데 요 시즌 아마 그 기사를 보는 분들은 인식을 잘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알죠. 요 시즌 10월 요 시즌이 무슨 시즌이냐면 국감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시즌이고 요때 이제 딱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기가 맡은 부처에다가 뭐 자료를 내놔라. 내가 이거 관심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통계를 내놓으라든가 아니면 뭐 적발 수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내놓고 그거를 가지고 의원들이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세일즈라는 것은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네. 라고 해서 예를 들면 방송사 요새 아마 뉴스 보시면 그런 기사들이 하루에 한두 개씩은 꼭 나가는데 맨 뒤에 국회의원 얼굴 나가서 준엄한 한마디 하시는 한두 개요? 많을 지금 때는 아닙니다. 많을 때는 더 한 많이 너댓 개씩 갑니다. 지금 모든 방송사들이 그 정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런가요? 네, 너댓 개씩? 시작됐습니다. 제가 네. 주말에 할 때는 한 두 개였는데 아 왜냐면 그때 시작 직전이었잖아요. 이번 주말에. 분위기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기사들이 나가는데 사실은 저는 그 기사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국회의원들 아니면 못 쓰는 기사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메커니즘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왜 갑자기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계속 나오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는 그런 상황이고 국회의원들이 이 타이밍에 맞춰서 예를 들면 그렇게 뭔가 이슈를 만들고 본인이 이걸 일을 했다. 그 나중에 이제 선거 때 혹은 중간중간에 의정 보고서 같은데 그게 사진이 들어가죠. 이렇게 인터뷰한 사진이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라는 증거가 네, 되는 거고 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쨌든 개발 취재한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기도 네. 하고 또 이제 반대로 네.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남들과 다른 기사를 썼다라는 자랑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독이라는 글자를 붙여가지고 국회의원 자료를 받아서 많이 쓰죠. 국회의원 실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죠? 네. 사전에 이렇게 뭐 주시면 쓰실래요라고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제 뭐 기자가 접근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사들이 좀 불편하고 그 과정에서 좀 무리한 기사들이 나오는 시즌이에요. 생각해 보면. 와 많이 나올 때. 근데 이제 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맥락을 모르니까 네. 갑자기 이 기사가 왜 나오지? 갑자기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저께 아니 어제 기사군요. 어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상한 건지 뭐냐면 이미선 헌법재판관 관련한 기사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가 35억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35억이요. 그러니까 그 그 임명 단계에서 임명 단계에 단계죠. 예, 그래서 그걸 다 팔겠다라고 부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 기사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낸 보도 자료예요. 뭐냐면 다 판다고 해놓고 남편이 다시 주식을 샀다는 기사입니다. 무슨 주식을 샀냐면 버크셔 해서웨이 220주하고 바이두 720주를 샀어요. 버크셔. 그래서 비싼데 주식 되게 그리고 비싼데. 바이두. 네. 버크셔 해서웨이는 비싼 주식도 있고 싼 주식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싼 주식은 한 10만 원 정도 해요. 한 주에. 근데 의결권 있는 게 있고. 이거는 비싼 주식 같아요. 그래서 3월 기준으로 1억 6천만 원어치를 다시 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김도 의원의 주장은 거짓말했다. 재판은 뒷전이고 주식 투자가 본업이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어겼다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걸 맨 처음에 단독이라고 쓴 기자의 제목이 어떻게 되냐? 이 제목도 말씀드릴게요. 35억 주식 투기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 주식 못 끊었다예요. 제목이. 이건 거의 마약이나 도박급 아닙니까? 주식 못 끊었다? 어떻게 보세요, 손승 기자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까? 불법인가요? 불법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의 해명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쪽의 해명은
업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그게 외국 주식이잖아요. 두 개 다 외국 주식이기 때문에 뭐 남편이 산 거고 일단 주식 못 끊었다라는 이런 선정적인 제목 자체가 뭐 언론이 욕을 먹는 저는 그렇게 여러 생각해요. 가지 이유 사실은. 중에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해도 예를 들면 이미선 재판관이 직접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주식을 샀다. 그럴 경우에 이해 충돌 우려가 있더라도 제목은 이렇게 안 뽑겠어요. 네. 근데 하여튼간에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이렇게 돈이 많고 주식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두가 국내와 이해관계를 가진 데는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MOU 맺었다는 기사 정도? 그 다음에 뭐 특별히 관련 없잖아요. 바이두나 버크셔 해서웨이나 버크셔 해서에는 더더군다나 뭐. 예, 관계 없죠.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주주총회 할 때 가서 볼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런 특혜도 사실 저도 있죠. 그래서 그럼 10만 꼭 원짜리 한번, 알아본 예, 이유가 가보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 중에 그 아들 가는 분들이 데리고 있어요. 예, 가시는 분들 있어요. 아예 그 코로나 전이죠. 그때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가고 싶어서 전해 말까지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진짜 주식은 너무 비싸가지고 그 10만 원짜리 주식을 사서 이 주주 명부에 올려놓고 그걸 기다려가지고 아들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저기 그 가는? 총회에 네. 가셨던 분의 글을 봤는데 야 이거 멋지다. 맞죠. 이렇게 한번 자본주의의 한번 참맛을 한번 보게 하는 거구나. 예, 거기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주식 못 끊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투자 쪽에 도박보다는 투자 쪽에 가까운 비중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기사를 이렇게까지 쓸 건 아니다 싶습니다. 저는 기사 중에 특히나 이 문장이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가 웃겼어요. 근데 이 재판관 측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고시한 외국 기업의 주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했다. 근데 그다음 기자가 쓴 문장은 뭐냐면 문제가 되는 건 국내 주식이냐 해외 주식이냐 혹은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재판관 부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라고 본인이 아예 뭐 판결문처럼 써버리는 거죠. 당시 갖고 있던 주식 다 팔았잖아요. 다 팔았죠. 예. 아 근데 왜 또 주식을 하냐? 못 그러니까 끊고. 주식 은행 안 한다고 해놓고 아. 주식을 왜 샀냐라는 건데 저희가 몇 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주식 사는 것 자체를 과연 이렇게 비난할 일이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까지 써야 되는 건가 저는 진짜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오게 된 구체적인 과정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국감 때 어떤 기사가 나오는 패턴을 볼 때는 아마 그렇게 나왔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 나왔을 텐데 좀 무리한 기사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예.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 샀다 그래도 그냥 클릭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나를 세웠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는 국회의원부터가 무리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김원재 앵커가 얘기했지만 그 요즘 시즌이 단독이라고 가로쳐서 저는, 시작되는 네. 기사가 많은 시즌이죠. 아마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갑자기 기자들이 경쟁이 붙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사소한 것들도 통계거든요. 솔직히 일반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통계들 중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거를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국회에서 요구를 하면 정부 부처에서 답변을 주기 하니까요.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통계들을 갖고 쓰게 마련이죠. 그리고 서로 경쟁이 붙기 때문에 나도 하나 했어라는 의미로 기자들이 이제 단독이라는 걸 내세우지만 단독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들이 많지 않은 것도 솔직히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그런 작은 단독과 달리 좀 다르다라고 싶어서 취재를 조금 더 해서 뭐 기사를 또 가치 있게 만드는 기자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리하는 기사들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 듭니다. 같은 경우도 정보 공개 청구를 좀 해본 편인데 안 줘요 기자들한테 네, 안 이 줘요. 핑계 안 저 주죠. 핑계로 안 줍니다. 그 저희 소송 가야 되면 거의 1년 가까이 그러니까요. 걸리잖아요. 그걸 이제 공개 소송하려면 그렇게 걸리는 건데 근데 국회의원이 달라고 그러면 넙죽넙죽 그걸 또 그렇죠. 준단 말이에요. 바로 주죠. 네. 그래서 네.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자료를 받고 대신 의원님 인터뷰를 좀 넣어주고. 넣어드릴게요 네. 라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그런 경우는 합리적인 취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여건상 물론 그런 공개 정보 공개 제도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안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안 해주니까.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언론도 너무 많고
또 무리하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고 뭐 정부 부처에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할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뭐 이제 핑계들은. 그런 경우도 있겠죠. 다만 국회는 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정보랑 전혀 상관없는 것도 안 줘요. 안 줘요. 네. 잘 안 줍니다. 그 사유를 보면 진짜 얼토당토하는 사유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유를 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국감 자료 혹은 국회의원을 통한 자료를 얻어서 기사를 쓰는 거 나쁘게만 보진 않아요. 근데 이 기사는 제가 왜 콕 집어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것머니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좀 건전하게 자본주의 시장을 바라보고 좀 대안도 얘기하고 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주식 못 끊었다를 딱 보는 순간에 그 표현이 이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경제부나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 뭔가 주식이라 그러면 뭔가 패가 망신, 뭐 그런 거, 예, 도박, 뭐 사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겠지만 이걸 만약에 영어로 바꿔가지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샀는데 못 끊었다라고 만약에 해서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네? 뭐 이러지 않을까? 이건 좀 과한,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지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하는 게 오늘 조선일보에 오늘 이것도 한국일보네요. 조선일보인 줄 알았더니 LH가 일반 그러니까 이제 주택 분양을 하는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에 들어가는 마감재를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문 여는 네. 키패드부터 네네. 변기까지 임대주택에는 조금 싼 걸 쓰고 네. 분양주택에는 비싼 걸 썼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까지 물론 똑같은 걸 썼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약간 애매할 수 있네요. 이건 애매할 수 네, 있죠. 애매할 보는 수 시각에 있네요. 따라서는 애매할 수 시각에 있는데 따라서 애매할 수 있네요. 이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천준호 의원이 LH에 얘기를 해서 이제 자료를 받은 거예요. 이건 이제 아마 기자가 달라고 그랬으면 이건 아마 안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누가 먼저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임대주택에는 이 손잡이가 34,000원짜리인데 일반 주택에는 208,000원짜리가 들어갔다. 화장실 변기도 임대형은 9만 원, 일반 주택에는 50만 원짜리 비대를 설치해 줬다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론이 좀 엇갈립니다. 댓글에서도 엇갈릴 수 있다고 봐요. 모든 걸 평등하게 첫 번째 댓글은 모든 걸 평등하게 하자는 건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 그다음에 가격이 다르지 않느냐. 저는 글쎄 이거 그러니까 이 기사라는 게 그렇죠. 이 기사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쓰면 기사가 안 된다고 생각할 테니까 결국 이 기사는 문제다 쪽으로 차별이다라는 쪽으로 달려가서 끝나버립니다. 기사가. 그래서 지금 이 기사 처음 보는데 네. 정해진 그러니까 건축 원가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뭐랄까요 비용 지불하는 패턴도 다르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네. 임대주택 하는 사람한테 그 분양주택과 똑같은 설치를 할 테니 임대료를 올리겠다라고 만약에 얘기했다면 네.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가 됐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임대료에 맞춰서 LH도 설치를 하는 거지. 원가 계산 안 하고 그냥 갖다가 넣게 그러니까요.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료가 올라간다 그러면 LH가 싼 거 설치할 이유가 없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런 시즌에는 기사를 쓸 때는 이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달려가는 기사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쓰는 기사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정서로. 근데 저는 이제 그 이미선 교육감 부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그 임명 단계에서 기사를 다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임기 동안에는 다시 주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주식을 다 팔겠다라고 팔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한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때 임기 중에는 주식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어쨌든 그거는 그러니까 국민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거에 있어서는 도의적인 문제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못 끊었다, 주식 못 끊었다. 이건 일단 사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기회에 사실 주식은 굉장히 합법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의 활동을 독려하는 데다가 기업들이 사실상 그 기업 활동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성장의 과실을 조금이라도 내가 나눌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물론 현명하게 투자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주식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많이 안 퍼져 있죠. 세상에서는 야 주식을 약간 방금 김범 선배 얘기한 것처럼 도박이랑 거의 같은 세상에 놓고 보는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선배처럼 야 이게 뭔 소리냐라고 딱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근데 이제 네. 일반 분들은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다고 네. 치더라도 네네네. 기사를 내는 기자 혹은 그 네. 위에 데스크를 보는 사람들 혹은 언론사의 아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런 기사가 나가면 안 되죠. 네. 저는 왜냐하면 네. 그 기사가 하나 나감으로써 그 기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그쵸. 뭐야? 제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까 뭐 이 기사에 대한 비판은 두 분이 충분히 하셨으니까 좀 특히 요즘처럼 또 주식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도 더 주식에 대해서도 좀 기본적인 선입견이나 개념 자체가 좀 정립이 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요새 저는 많이 이제 하거든요. 네. 언론사들도 칸막이들이 쳐져 있다 보니까 네. 정치부의 관점에서는 주식 못 끊었다가 나오는 거죠. 몇 번씩 설명드렸지만 네.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제목부터가 일단 부적절한 경우가 있는 거고. 그 아까 이제 권혜리 기자 얘기한 대로 감정의 문제, 사람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제목, 네.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어디까지가 용인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 사람들의 감정이 우선하다 보니까 이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저는 강경화 장관 건도 남편 건도 지난 주말에 이제 KBS가 처음 쓰면서 요트 사러 간 거 가지고 쓰면서 문제가 됐는데 뭐 여론조사 같은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또 옳고 그른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어디까지가 개인의 자유인 것이고 어디까지는 하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저희 뉴스 만드는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저걸 우리가 어떤 톤으로 다뤄야 됩니까? 어긴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고 민감하고 그런 문제긴 한데 언론사이기 때문에 피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참, 예.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근데 사람 이게 진짜 약간 맞물려 돌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못마땅한 기사들이 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뭐였는지는 너무 민감한 것들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항상 그런 기사들이 저는 기억이 남는 그렇죠. 게 몇 개가 그렇게 되는 있어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정말 언론사들도 그걸 못 끊고 못 끊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의 문제냐에 따라서 이거는 사실 정말 너무너무 정서법인데 흔히 정서법이란 말도 없죠. 정서법이란 단어가 그냥 있는 거죠. 너무너무 정서법인데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야, 있어요. 이건 진짜 좀 아니지 않냐? 네. 이 사람이 뭐 자기가 돈이 있어서 이걸 하겠다는데 이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게 너무 그때마다 잣대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참 심지어 말을 못 강경화 장관 꺼내겠더라고요. 남편 거는 야당 쪽에서도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아니, 심지어. 실제로 국감 시작하자마자 사실 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이러면서 질의를 시작하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마 폭이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정치 뭐 그 본인의 정치적 입장이 있다면 어느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게 네. 쉬울 수 있는데 요번 이 요특권만큼 판단이 어려운 어렵죠. 경우는 네. 만약 뭐 예를 들면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분명하게 설 수 있는 갈등 사안들이 많았다면 이거는 어느 지점에서 봐야 될 것이냐라는 어느 은퇴한 노 교수의 뭐 이런 얘기인가 이런 꿈인가 요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게 꿈이라는데 그러면 영화 같은 데 보면 하늘에 별들만 있고 조용히 뭐 이런 거 같은데 그 요트를 보면 가격이 만만치 않고 방이 몇 개짜리인데 뭐야 강경화 장관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었다며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말이 스스로에게 족쇄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걸 쭉 놓고 보면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쪽 얘기도 일리가 있고 이쪽 얘기 들어보면 잘못한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 입장에선 판단하기 되게 힘들었던 건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온 국민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못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재밌는 건 여당 쪽에서는 비판하는 얘기가 나오고 오히려 야당 쪽에서는 또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약간 야당 성향이죠. 이게 되게 이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아까 헌법재판관 건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불필요한데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괜히 논쟁을 해야 될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흘려보내면서 요만한 것들 하나 단독 뭐 이러면서 나오면서 와 하고 달라붙어서 싸우는데 과연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걸 이렇게까지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해가면서 서로 언쟁을 벌일 만한 건들이었나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단독이라는 게 붙어 있는 수많은 네이버에 들어가 나오는 국회 관련 경제 기사들을 보실 때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만큼 그러니까 정치적인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그 말씀 정리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특히나 앞으로 몇 주간 그럴 텐데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단독이라는 보시면 단독이라는 것들이 붙어서 나가는 기사들을 막 댓글도 야 이거 왜 쓴 거야부터 뭐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생산된 기사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기자가 그걸 보고선 저만 주세요. 그래서 앞뒤 안 재고 물론 긴 취재한 훌륭한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든 분석 기사들도 있는데 그럼요. 예, 그건 아니고 그냥 대부분 빨리 쓰려고. 요 시즌은 예, 그렇죠. 시즌이 그런 그런 것들이 시즌인 거죠. 많이 나오고 이게 국회가 뭐 예를 들면 약간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기사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렇죠. 그런 거죠. 잘 사야 됩니다. 찍어내는 시즌. 근데 그게 있어요. 참고하고 나중에 보고 오히려 이렇게 한꺼번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 때 말고요. 나중에 뭐 이렇게 휴일 근무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렇게 뒤적뒤적하게 될 때 있잖아요. 국감 시즌에 사실 이런 조금 선정적인 기사에 묻혀서 맞아요. 그러니까 지나가 좋은 버리는 기사들이 질 많이 좋고. 지나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야 이건 정말 국회의원이니까 준 자료 같은데 좋은 기사는 좋은 그런 거 기사가 많아요.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근데 이럴 때 그래서 진짜 근데 그런 기사도 문제를 좀 묻혀요. 그래서 정책국감 진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사실 이 국감 시즌에도 몇 가지에 묻혀서 이제 정말 해야 되는 얘기들 맞아요. 못 하게 될 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예. SBS는 그런 국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왜 이런 건가 이런 일이 왜 생겼나 이렇게 SBS 일보다 SBS 이슈 취재 아니, 팀인가요? 저희 팀이 부장님의 바뀌었는데, 팀인가요? 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데 그게 시간적 제약 뭐 이런 게 없는 건 아닌 것 그리고 같아요. 언론의 사실은 현실이.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거 들고 오면 좀 재미없지 않냐? 뭐 이런 그렇죠. 시각들이 또 존재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한 큐에 설명되지 않으면 좀 되게 세일자기 쉽지 않죠. 갖고 와서. 그렇게 되긴 네. 하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딴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슈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막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러고 말싸움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왜 그런 소리를 했지? 이미선 헌법재판관 남편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는 것이 대한민국 우리가 여기를 살아가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게 그렇게 부도덕하거나 막 그렇게 논쟁을 벌일 만한 일인 것인가? 이해관계를 어떻게든 찾을 수 없는데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엮어보려고 그랬는데 또 아니 엮이지가 그러니까 않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기사를 위한 기사인 거고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일 뿐이고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지금 이 시즌에 만들어내는 이 수많은 단독 기사 중에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기사는 과연 몇 개나 될 것인가? 사람들이 알아야 될 만한 얘기는 몇 개나 있는가? 보면 저는 근데 진짜 버크셔 해서웨이의 의결권 있는 주식은 진짜 비싸긴 하네요. 비싸죠. 그럼요. 네. 그건 비싸요. 제 그거는 제 꿈이 그거 한 주 사는 거예요. 네. 네. 그거 한 주 사면 성공이죠. 네. 오늘 날짜로 32만 불이네요. 32만 달러네요. 그거는 못 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이 산 것도 32만 불짜리는 아니지 싶어요. 네, 그렇게 20주 엑셀을 사서 따져보면 1억 6천이면 200주 이상 샀으니까. 그런 관련 버크 이거 약간 농담인데 네. 워렌 버핏이 최근 일본 무역 상사들의 투자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네. 그렇다면 업무 관련성이 무정한 겁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체 자산 중에 일본의 투자 그러니까 하여튼 들어간 게 하여튼 들어간 게 네. 그러니까 일본 쪽이니까 아무래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일본 무역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억지를 써봤는데 그래도 안 네. 되네요. 네. 조크잖아요. 적절한 너무- 타이밍에 웃어드릴게요. 와, 정해지는 마음으로 예. 대단합니다. 하여튼 뭐 손수욱 기자 그리고 또 오늘 다음 주로 넘어가죠. 뭔가 이 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또 컬러 프린트를 또 이거는 화려하게 칼러 프린터 쓴 이유가 보여드리려고. 응? 이거 보여드리려고. 오. 여기서 이건머니 제가 이거 어제 출력한 거 이거 보여드리려고. 뭔가 그거 말고도 저 텍스트도 컬러 프린트로 상당히 많이 어느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 아무거나 하세요. 네.
네. 뭐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딱 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은 제가 한국말로 된 자료를 뽑아오는 적이 없어요. 아니 언제나. 옆에 있는 건 한국말로 된 자료예요. 그래요? 아니 네. 그거는 다 안 보시는 걸 그러니까 뭐랄까 좀 낯선 걸 소개해 드리는 네.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이게 초록색은 말 그대로 녹색 에너지. 파란색은 그냥 오일. 그러니까 예, 기존 전력.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CNBC가 뽑은 그래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저도 녹색 잘 에너지가 우리는 막 그린 뉴딜 그러면 특정 정파의 주장 아니면 그 뭐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의 주장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흔히 좋다고 말하는 미국의 상황이 물론 실제로 이만큼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에너지 비중에서 그럼요, 이만큼 그럼요. 차지하는 건 아니고 그 주가의 뜻은 흐름이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의 돈이 어디에 몰리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갖고 왔는데 원래는 이거를 갖고 올라고 했던 게 아니라 네. 바이든 얼마 전에 토론회 했잖아요. 네네. 이제 오늘도 부통령끼리 네. 하고 있고 했죠. 뭐 그래서 그 이 둘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지금 CNBC가 분석을 한 게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며칠 전에 8시 뉴스에서 수소나 풍력이나 전기차 문제, 수소차 문제 이런 것들을 짚었거든요. 그래서 갈 길이 먼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규제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하다가 잠깐 말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그 녹색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아직 먼 미래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뭐 시민단체 운동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작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에서조차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우리가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뭐 그린 얘기를 최근에 들어서 유달리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엑슨모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거의 미국 최고의 가장 큰 원유 회사죠. 2013년에는 시총으로만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가장 비싼 상장된 회사 중에 물론 이제 중동 쪽에 당시에 상장이 안 된 아람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더라도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였죠. 그 회사가 얼마 전에 S&P 500에서 빠졌다 그래갖고 이제 기사가 됐었습니다. S&P 500에 그 회사가 빠지고 뭐 세일즈포스 같은 이제 클라우드 회사나 뭐 이런 관련 회사들이 올라가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풍력과 태양광을 거의 대부분 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플로리다에 있는 회사인데 넥스테라. 네. 넥스테라. 발음이 빨리 되면 넥스테라가 되나요? 아니 저 그냥 넥스테라. 그런 회사가 있는데 네. 그 영어 회사 발음고 싸우지 말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어차피 미국 사람 못 알아들어요. 네. 그 넥스트에라라는 그 회사가 시총이 엑슨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매출이 엑슨이 훨씬 많아요. 그렇겠죠. 지금 전 세계에서 기름을 퍼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새로운 유전들 막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냐면 매출이 2,650억 달러예요. 엑슨이. 그리고 넥스트에라는 190억 달러거든요. 차이 엄청나요. 근데 시총이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외신들이 이제 세상이 바뀌는구나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론 월요일 날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엎치락뒤치락해요. 그랬더니 뭐 거기다 대고 뭐 엑슨이 다시 뒤집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지만 엑슨 입장에선 넥스테라랑 비교되는 것 자체가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진짜 물론 제가 넥스테라 회사를 오늘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는 주가가 그렇게 치솟지는 않았어요. 워낙 무거우니까 큰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뭐 특정 회사 이름을 얘기하기가 솔직히 좀 조심스럽잖아요. 이 그린 에너지 쪽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너무 워낙 뛰고 있어갖고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하자고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찾아봤죠. 또 마침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 혼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소개해 주셔야 뭐 저희가. 네 그렇군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다. 그 바이든 후보가 10년 동안 얼마 쓴다 그랬는지 혼자 말하는 거에 되게 부담감을 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그죠? 네. 네. 바이든 후보가 이제 10년 동안 2,000조 원을 쓰겠다 그랬어요. 네. 2,000조 원을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많이 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대부분 미국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레지덴셜 그러니까 집 천장에다가 까는 것들, 그다음에 그거 말고 아예 진짜 원자력 발전소처럼 큰 대단 파크 개념으로 만들어서 발전하는 그 두 가지 정도 하는데 그 회사들이 뭐 이제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해. 바이든 후보가 다시 조금 앞서가니까 그래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잘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의 에너지 기후 변화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러면 이 CNBC에 따르면 트럼프 홈페이지 저도 가봤는데 잘 못 찾겠던데 뭐 특별한 게 없대요. 그리고 대신에 뭐가 있냐면 미국 연방이 갖고 있는 알래스카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출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죠. 여기는 자연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거 뻥이야. 안 해도 돼. 그러면서는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그린 뭐 이 뉴딜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CNBC 같은 외신들 뭐 CNBC뿐만 아니라 블룸버그도 마찬가지고 그 속도의 문제다. 결국에는 글로 갈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게 사람 고용이 엄청 많아지는 모양이에요. 이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늘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응당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원전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전기값 비싸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리 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회적인 논란을. 아직 싸우다 만 거죠. 뭐 여하튼 답을 낸 건 아니고 아니니까. 정부는 전기값 안 올리겠다, 안 올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안 올리겠다고 얘기하지만 과학자들이 볼 때는 지금 안 올릴 수가 그건 말이 안 없는 되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말이 안 돼. 근데 CNBC가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지적을 한 게 뭐냐면 관건이 과학의 발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를 놓고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값이 비쌀까 안 비쌀까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외신들은 아니다라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녹색 전기와 전기 자동차의 생산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점점 많이 생산할수록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게 나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반론은 되지만 하여튼 지금 몇 년 사이에 과학이 그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태양광과 관련된 기사를 외신을 몇 개를 찾아봤더니 구글이 제가 그걸 좋아하는 줄 알고 그 관련 기사를 계속 줘요. 그럼 그 태양광과 관련된 전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V가 이제 그건데 이제 영어 찾아가면서 이제 그거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 각국에서 뭐 그 엽록소 수준에 다가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패널들을 개발했다라는 얘기들이 뭐 이제 물론 그게 실제적으로 산업 현장에 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전기 가격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는 답이 다르고 1년 뒤에 답이 다르고 또 2년 뒤에 답이 다를 수밖에 없는 뭔가 그런 얘기를 상황인 듣다 것 보니까 같아요. 우리 어릴 때 이제 뭐 많이 배웠지만 너네가 크고 나면 지구상에 석유는 다 파가지고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럼 석유가 없는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 보면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오히려 석유 더 캐고 있고 아직도 뭐 매장량 충분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전기도 뭐 나중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 원료비가 안 되니까 일단 태양세.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나중에 돈만 내면 되는데. 태양광은 일단 원료비는 안 들잖아요. 태양이나 이제 바람은 그 특별히 우리가 태양을 공급하거나 바람을 공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 있고 이제 결국에는 유지비나 뭐 이런 건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태양세, 바람세 이런 게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왜 대동강물 팔아먹는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저기 바닷물로 가는 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 물을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로 간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걸 연구하는 회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배가 한두 척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상장돼 있고 예를 들면 그런 회사들이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지금 대표적인 두 개의 회사가 있어요. 수소로 갖고 발전을 하는 그런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전 몰랐는데 삼성중공업이랑 지금 수소로 가는 배를 연구를 물론 지금 당장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아마 김범재 앵커는 기억하실 텐데 저만큼 수소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 도대체 어디서 충전할 거냐고 전기차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수소와 수소 경제와 관련된 규모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라지면서 제가 현대자동차의 수소차에 대해서 시니컬한 대표적인 경제부 기자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너도 나도 이걸 하게 되고 그다음에 원래 수소의 한계라는 게 이제 석유에너지에서 부산물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지구 기후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물을 분해해서 만드는 이제 그걸 그린 수소, 녹색 수소라고 하던데 그런 쪽으로 관련된 기술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먼 나라 얘기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돈이 미국이 대규모로 돈을 투입할 경우에 전 세계 경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 유럽이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유럽이 더 이루어져야 앞서가고 되는. 있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사실은 전 보고 물론 미국에서는 제일 빠르게 진행하던 되지만 하고 생각한 게 캘리포니아가 2035년부터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차를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못 팔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2035년부터는 친환경차를 사야 되는 캘리포니아, 그렇죠. 미국에서 제일 캘리포니아가 큰 좀- 경제를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그런 캘리포니아가 웬만한 나라보다 규모가 크죠. 그쵸. 전 세계 한 7, 8위권인 7, 걸로 8위권의 알고 나라에 있는데 해당되는 규모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만한 준비가 됐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긴 하죠. 초보적인 단계긴 하고. 캘리포니아가 유달리 앞서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LA 대정전 얘기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LA가 얼마 전에 대정전이 있었는데 딴 데 가서 하신 적이 있나요? LA 정전 얘기를?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 어디 가서 밥자리에서 한 거야. 밥자리에서 LA 정전 얘기를 한단 네. 말이에요? 전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게 집에다가 무슨 밥을 먹길래 그런 집에다가 태양광을 패널을 달아놓으면 에어컨을 빵빵 틀 수 있대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근데 LA와 우리나라의 자연경은 아니 그 다르죠. 우리나라 네, 얘기를 하는 게 네, 아니라 네. 그랬고 LA 그래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믹스라 그래서 태양광, 네. 바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섞여야 된다고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 100% 맞다고 주장하는 건 네, 아닌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LA에서 그걸 키고 하다가 그때 왜 대정전이 났냐면 해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집들이 집에 자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냉방을 하다가 되게 더운 날이었어요. 냉방을 하다가 해가 딱 지니까 태양광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 그러면 원래 주던 전기 써야 되겠다 하고 그 전기에다가 너도 나도 손을 뻗은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모자라서 확 된 거죠. 그리고 비축도 할 수 있는데 태양광. 비축량에 한계가 네. 있었던 한계가 거예요. 있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비축이 뭐 예를 들면 테슬라에서 만드는 파워월 같이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럼 값이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LA에서 너 원전 없애고 석탄 없애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더니 LA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대규모 배터리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는 계속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외로 이제 민주당 쪽인 캘리포니아 쪽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미국 남부, 동부 그러니까 동남부죠. 예. 아니면 중부 쪽의 주들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건 넓디 넓은 사막과 태양이니까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는 그렇게 말을 바꿨죠. 그래서 무슨 소리야? 너네 이렇게 지금 태양광 잘 되고 있다며 이거 내가 집권했을 때 된 거 아니니? 라면서 이제 자기 숟가락 살짝 얹고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살짝 얹고 그 다음에 또 한 말은 석유 산업에도 수십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는 그것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쪽도 지키고 저쪽도 지킨다. 라는 그 표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쪽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그냥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 정책이 어떻다. 최근에 국감 과정에서 특히 저희가 보도한 것 중에 문제점들 뭐 예를 들어 그때 그 바람개비 해상풍력 단지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그러긴 했지만 LA 정전처럼 그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고 뭐 그거 안 겪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이게 CNBC 기사의 결론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태양과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은 가야 될 방향이고 다만 속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투자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물론 사라. 주가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각자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국정감사기관에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태양광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태양광 패널이 얼마나 발전하는 기술이 발전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야 서울 같은 도시는 지붕이 얼마나 되겠니?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건물의 유리창에 붙이는 태양광 패널들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그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 돌아왔네. 진짜 재밌네. 권혜리 기자가 그 한 중간에 한 2분 동안 약간 그 멍한 표정을 짓고 그런 있었어요. 생각을 했죠. 아니에요. 저 무슨 열심히 생각을 들었어요. 했습니까?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아직도 63%가 화석 연료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아, 근데 아직도 결정. 63% 근데 예를 들면 라고 하는 캘리포니아가 아까 거는, 2035년에 자동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2045년에 재생에너지 100% 25년 지금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100%를 선언했거든요. 근데 아까 권혜리 기자 얘기한 대로 캘리포니아의 환경은 뭐 그래도 되는 환경인데 해보기도 쉽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보다 회복이라는 게 일반 가정집에서도 사실 내가 집을 새로 지으면서 혹은 이사를 가면서 아 나는 태양광 쓸래 라고 하면 하와이나 LA 같은 데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리고 63%를 아직 석유 에너지로 쓰고 있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37%는 벌써 다른 것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있죠. 이미 그런 거죠. 우리는 아직도 네. 이 석탄이 40%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그 손석욱 기자 얘기한 네. 대로 해상풍력 기사들이 요새 이제 몇 개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도 가서 뭐 참관하고 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그게 맞느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야당 쪽에서 이런저런 자료를 가지고 국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국감 시즌에 비판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또 입장이 아니라서 저도 좀 될까 과연? 최근에 또 요즘에 구글이 하도 저한테 추천을 많이 해줘서 그 약한 바람에도 가능한 예.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을 거꾸로 거슬러서 이게 옛날 배들이 그렇게 가듯이 바람의 정도 방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터빈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그러니까 김범준 앵커도 마찬가지 생각일 텐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가야 될 방향은 맞다라는 그렇죠. 거죠. 잠깐 그 말씀을 돌아가고,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로서 특히나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뭐 걱정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안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어린 애가 막 뭘 하는데 뭐 자꾸 뭐 K-팝 스타 나간다 그러고 뭐 아이돌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예 싹수가 없어 보이니 너는 그 노래도 부르지 말고 야 춤도 추지 마. 야 너희 앉아서 공부만 해. 이런다고 해서 과연 애가 잘 자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용의 문제는 물론 그렇다고 그 국민 세금 들어가는 건데 막 쓸 거야라고 말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해봐야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했던 건 맞으니까 이게 이제 해봐야 되는 측면은 있죠. 대한민국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야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야당이 이미지 변신을 하고 있다면 야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서로 이걸 갖고 경쟁을 해보면 해봄직하다라고 근데 생각해요. 제가- 어차피 지금 석탄 떼면서 석탄 발전하면서 먼지 나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지겹지 않나요? 제가 이제 10몇 년 전에 10년쯤 됐나요? 10년 좀 안 됐구나. 그 스코틀랜드에 이런 거를 취재를 가서 느낀 거는 이미 그때 늦어 있었거든요. 이미 그때 풍력이나 혹은 조력이나 이런 발전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이미 그때부터 늦었다. 갔다 와서 제가 리포트를 한 것도 야 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좌충우돌 했었어요. 그 유럽에서도 가보면 유럽도 결국은 이렇게 뭐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스무스하게 간 게 아니란 바람 말이에요. 불어서 바람길이 넘어가고 뭐 좌충우돌 그때 했었는데 그거를 어쨌든 간에 쌓고 쌓아서 그렇게까지 만드는 동안에 그때 우리는 풍력을 한다고 뭐 거의 이런 수준이었고 지금도 제가 볼 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바람이라도 세지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 상황에서 이미 그쪽은 더 쌓았는데 제가 갔다 온 이후로 더 쌓았을 텐데 사실 굉장히 쫓아가기가
쉽지 않죠. 근데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없으면 못 사는 거고 그냥 뭐 없으면 대충 그냥 가지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하긴 해야 될 건데 근데 이제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고급지게 해야죠.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하지 마. 뭐 괜히 쓸데없는 듯 해가지고 돈 낭비하고 있어. 이렇게 나가면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손승욱 기자가 길게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얘기. 세상이 이렇게 안 한다던 미국도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정말 기름 싸고 기름 많고 굳이 안 해도 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겠다는 걸 보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지구를 살리겠다는 그런 의무감을 넘어서서 경제성으로도 이제 붙어볼 만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엑슨모빌보다 넥스트 에라 에너지가 그때 뒤집었던 것도 그런 약간의 상징성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들이 그냥 의무감 이상의 것들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이 이거를 시작을 했다면 다소간에 국감 얘기하다 보니까 국감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면 그거 고쳐 나가야지 다시 석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LA 대정전 사태 때 캘리포니아 주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근데 이제 그 점에서 뭐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 대학 준비 다 마친 상황에서 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책을 펼친 상황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늦었죠.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중학교 1학년 수준부터 다시 문제 풀어가지고 쫓아가 뭐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더 엄밀하게 공부를 맞아요. 잘해야죠. 시간을 아껴서 더 필요한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저는 해보고. 과외 선생님도 부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 충분히 그런 지금 것도 있어야 되고. 국산에 너무 매달리다가 지금 약간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런 지금 정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왕이면 국산이 좋긴 한데 우리가 이제 뭐 비행기나 이런 거 전투기나 이런 거 수입할 때 기술 협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외국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일단 하면서 또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삼성전자에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애플 아이폰을 베꼈던 이름이 뭐지? 옴니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갤럭시 폴드가 나오기 전까지 오는 과정에서 옴니아가 있었듯이 이제 옴니아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되니까 약간 과외 선생님처럼 외국에서 좀 들어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나요? 너무 세금이라고 너무 국산 기술에만 매달리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거는 되게 우리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얘기하면 또 긴 사연이 있어서 뭐 두산중공업도 얽힌 사연도 있고. 그렇죠. 긴 사연이.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두산중공업을 겨냥한 건 아닙니다. 그 풍력을 얘기한 건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가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어떤 친환경 에너지든 뭔가 하여튼 되게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늦게 기술 시작했으니까. 공부도 늦게 시작했을 뿐더러 고2 때 이제 정석 땅도 핀 거죠. 좁고 시범 사업 뭐 해보기도 힘들고 그런 저는 고2 때 상황인데다가- 정석을 접었는데. 이건 내 갈 길이 아니다. 고넬리 정석 알아요? 알죠 정석. 아는구나. 요새 애들도 정석. 아니에요? 요새도 정석.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저는 정석 얘기해놓고 아차 싶었거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제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날짜에.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